향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에는 광주에 살고 있는 상덕형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한밤의 영상 음악을 듣느라고 약정한 스마트폰 데이터가 모두 소진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집에서도 듣고 산을 오갈 때도 듣는다고 했습니다. 회원들과 한번 만나고 싶어도 여행을 할 수도 없고 식당에서 술도 마실 수가 없으니 만나보아야 무엇을 하겠느냐고. 이 코로나가 만든 신조 중에는 스테이케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집 근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현상을 말합니다. 코로나는 이렇게 우리 일상을 감금하고 있습니다. 올겨울은 이렇게 춥고 엄혹한 고통을 참고 견디며 보내야 하는 향우님들께 무슨 위로를 해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밤의 영상음악 대신 고향 친구들과 난로가에 앉아 정담을 주고받는 노변 정담식 강의를 한번 비대면으로 독백을 하듯이 해보려고 합니다. 애롭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슬기롭게 노년을 맞으면서 현명하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인터넷상이나 카톡으로 또는 술자리에서 친구들과 해자되고 공유되는 이 시대의 노인의 살아가는 문제를 종합을 해보면 결국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과 건강과 친구, 이 세 가지의 화두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소에 생각해왔던 100세까지 오래 산다는 것은 축복이냐 아니면 오히려 재앙이냐 하는 화두를 이 재산과 건강과 친구와 결부하여 정리를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날 어느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특강 형식으로 강의했던 것을 다시 한번 간추려 본 것입니다. 한가한 시간이나 잠이 오지 않는 시간에 차분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입에 회자되었던 구호 하나가 생각납니다. 중장년 노인들의 공통된 구호로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죽는다는 소위 9988 234가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일로 지금도 이 유행은 계속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도 이렇게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어떻게 하면 젊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좋은 방법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이 구호는 재미를 넘어서 사람들의 마지막 소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침은 그야말로 소망일 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소망일 뿐입니다. 한국인은 죽기 전 한 2, 3일 아픈 것이 아니라 평균 11년 동안 병을 앓다가 사망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만약 이 수치대로라면 60살을 전후로 현직에서 또는 현업에서 은퇴를 한다 해도 99살까지 산다면 근 30년을 아무런 하는 일 없이 소위 백수로 살다가 죽는데
그것도 여든부터는 병을 앓다가 죽어야 한다면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재앙일까요? 가난은 죽음보다 무섭다고 죽기 전 병치레도 문제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노후 자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흔히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3층 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층은 쌀과 같은 기본적인 국민연금이요, 2층은 반찬과 같은 퇴직연금이고, 그리고 취미에 쓰여질 3층 집은 개인적으로 마련하는 개인연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된 사람은 노인층에서도 한 2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오래 산다는 것은 복이 아니라 또 다른 형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밥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료 급식소까지 1시간을 넘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 길거리마다 박스를 주어 파지를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는 노인들, 경제적인 전선에서 물러나면서 사회적인 냉대로 고통과 상실의 한판은 어떤 추위보다도 더 죽게만 느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담 주지 않고 아름다운 노년을 마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노후 자금이 절실히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노후 준비는 돈만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데 문제의 또 다른 심각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아름다운 노후란 삶의 양만큼 삶의 질은 더욱 걱정해야 할 과제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는 죽는 그 순간까지 활기찬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과 함께 미리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정작 나이 들어 시작한다면 준비할 수도 없고 또 준비한들 아무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노후 준비란 아니 팔팔하게 살다가 죽으려면 반드시 젊을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만 아름다운 인생을 디자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읽은 미국의 헨리 박사가 쓴 영거 넥스트 이어라는 책을 중심으로 장수는 과연 축복인가 저주인가 라는 문제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장수가 축복이 되려면은 첫째는 무엇보다도 육체적인 건강 관리입니다. 이 책에서 헨리 박사는 생물학적으로는 나이가 들면 성장이나 퇴화는 있을지 몰라도 은퇴나 노화란 없다고 단언을 합니다. 어찌 보면 황당하기까지 한 그의 이론은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 명료합니다. 우리 뇌를 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6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요지는 젊게 살려면 일주일에 4일 정도를 땀이 나도록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늙을수록 운동을 해야 한다는 권유는 요즘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는 카톡에서도 단연 1순위를 차지할 만큼 너나 나나 친구들 간에도 관심들이 막중합니다. 땀이 나도록 운동을 하면 땀과 함께 수백 개의 화학신호가 몸 구석구석에 보내지면서 고장난 곳은 스스로 찾아내어 치료도 하고
퇴행을 막는 효과와 함께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것이 그의 주된 주장입니다. 그 문제를 약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내성만 기를 뿐이지 결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노년기에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으로는 단연 걷기 운동이 최고라고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걷기 운동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혼자 걷기 심심하면 소수 모임을 통해 함께 걷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되도록이면 문박 출입을 삼가하지만 거의 매일이다시피 하루 2시간 정도는 순천만 국가 정원을 산책하는 것만은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심심하면 스마트폰에 mp3로 저장해둔 유명한 명사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걷는 것도 저 나름대로의 비법입니다. 한국인이 만약 평균 수명까지 생존한다면 암에 걸릴 확률은 26% 정도라고 합니다. 운동은 이러한 암뿐만이 아니라 모든 병을 막아주는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운동은 비만을 사전에 예방을 해주고 신체의 각종 호르몬 수치에 변화를 주고 음식물이 장에 머무는 시간을 줄어들게 하고 근력을 증가해 주는가 하면은 체력 향상은 물론이고 면역 강화나 정신 건강은 보너스로 주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운동은 장소를 떠나서 건강한 인생을 살려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임을 알고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정신건강관리입니다. 사람들은 노후 생활을 준비할 때 재정이나 건강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지만 이 정신건강은 늘 후순위로 밀려나가기가 쉽습니다. 아예 생각조차 못하는 경우가 일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위해서는 이 모든 것보다도 정신건강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은 한국인들의 사망 원인을 분석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암과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장 질환이 1위에서 3위를 차지하지만은 4위는 어이없게도 자살이라고 합니다. 20대와 30대에서는 자살이 이미 사망 원인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65세 이상 인구 중에 약 9% 정도가 치매 노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치매 확률은 65세는 1%이지만 75세면 10%, 그리고 85세 이상이면 50% 정도라니 암보다 두려운 것이 치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치매는 개인과 가정 파괴범 같이 장수와 건강한 삶의 최대 복병이 되고 있으니 어찌 정신건강에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까? 삶의 질은 나이를 불문하고 맑은 정신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9988-234를 이제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0, 30대 마인드로 마지막 사자는 죽자는 사자가 아니라 살자는 사자로 재해석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정신 건강이란 한마디로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계속 늦추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더 깨끗해야 하고 더 옷에 신경을 써야 하고 노인일수록 더 상대방 말을 들어주어야 하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고 더 잘 어울려주고 더 지갑을 열고 더 포기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도 정경을 받는 7가지의 방법으로 오래전부터 해자되어 온 내용들입니다. 아마 인터넷 상에서 카톡 상에서도 무수하게 홍수처럼 범람하면서 서로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러한 방법의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 내용을 나이가 들수록 나이 든 티를 내지 말고 젊었을 때처럼 똑같이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노인에게만 주어지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이런 식으로 산다면은 존경받고 삶은 더욱 풍요롭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7가지 방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삶의 태도에 달린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바른 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살아간다면 정신도 건강하고 생활에 활력을 얻어 치매든 어떤 우울증이든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암 발병 원인 80%가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생활 속에서 습관은 건강한 인생에서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또는 친구와의 관계입니다. 신은 인간의 행복을 처음부터 혼자서는 누릴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일방통행같이 자기 뜻만 내세우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다 해도 삶은 언제나 몸이 건조할 뿐입니다. 천국은 이웃이 있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행복 또한 이웃이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나로 인해서 한을 품는 이웃이나 가족이 있다고 하면 죽고 싶어도 아마 죽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적당할 때 2, 3일 앓다가 쉽게 죽으려면 평소 젊었을 때부터 이웃에게 좋은 씨를 많이 뿌려주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헨리 박사의 노화는 없다. 나머지 방법도 전부 이웃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남과 나를 아끼는 생활이란 친구들과 자주 만나 담소도 하고 따뜻한 정도 나누고 봉사하는 삶을 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웃과 친구도 없이 혼자 독불장군처럼 산다면 재미가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명을 재촉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아랫사람들에게 책망하기 쉽지만은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그 반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곧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늘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므로 이웃으로부터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야만 노년이 아름답습니다. 어떤 이는 행복한 노인의 3대 조건으로 건강과 돈 그리고 봉사할 거리로 꼽기도 합니다. 봉사적인 삶이란 나이티 내지 않고 초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렇게 섬길 때 육체적인 기쁨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안정감을 찾습니다. 미래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은 섬김을 통해서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눔으로 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됨을 느끼며 자신을 돌아볼 여유를 갖기 때문입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웃을 통해 세속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움으로써 다시 충전을 받을 수 있다는 특별한 은총에 있습니다. 돈만으로는 인생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바른 노년의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과 함께 무언가 몰입할 수 있는 일거리와 이웃이 친구가 있어야만 목표가 생기고 하루하루가 새로워지는 법입니다. 그 목표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베풀고 소천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